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2계 자율상미분방정식의 문제를 적당히 변수를 치환해서 일계미방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계미방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계미방을 표현할 때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쓰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미분방정식 안에 독립변수도 들어있고 종속변수, 그리고 일계도함수, 이계도함수가 다 들어있는 형태를 일반화시켜서 그냥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제2계미방의 일반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t가 겉보기에 나타나지 않은 미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종속변수 y와 도함수들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꼴의 미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2장에서 공부했던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선형 미방 형태 있죠? 바로 그런 꼴들입니다. 자, 이런 형태들은 보다시피 겉보기에 독립변수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꼴의 미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예문을 들어본다면 이런 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용수철의 진동 문제 같은 걸 다룰 때 나타났던 이런 형태의 미방들이에요. 자,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는 삼각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인과 코사인의 결합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 조화 운동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들이 겉보기에 독립변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독립변수가 들어있는 꼴을 일반적인 이계미방이라 표시한다면 이렇게 독립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이런 예문들을 통틀어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가장 많이 미분한 것이 2번 미분했기 때문에 제2계 그리고 독립변수가 식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미방을 통틀어서 자율미방이라 얘기를 합니다. 미분방정식 줄여서 그냥 미방이라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2계 자율미방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미방을 변수를 잘 치환해서 2계를 1계로 낮춰서 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계를 1계로 낮춰서 푸는 해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y라는 문자를 우리는 다른 문자 y1으로 쓸 것이고 y'을 y2라 놓겠습니다. 정형화된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냥 나온 순서대로 y1, y2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억하기 쉽죠? 자, 이제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y2가 있잖아요. y2'이 있잖아요. y2'은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식의 양변을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각각 미분하면 y2'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프라임은 독립변수에 대한 미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dy2 d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는 보다시피 식에 독립변수 t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식을 약간 변형해서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합성함수 미분법의 원리로부터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쓸 수 있죠. dy2 dy1 그리고 dy1 dt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양을 잘 볼까요? 이 y'은 이걸 미분했다는 얘기인데요. y가 곧 y1과 같잖아요. 그래서 y'이라는 것은 y1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 y1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게 바로 y1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y2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y2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다시 한번 써보니까 dy2, dy1 그리고 y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이런 형태로 문자를 치환을 하면은 이와 같이 y2'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모두 다 이 자율미분방정식의 모양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y 대신에 y1으로 바꿔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y'은 y2로, 그리고 y2'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y2, dy1 그리고 y2예요. 그리고 이퀄 제로입니다.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 모양을 보면은 이제 주어진 미분방정식 안에는 변수가 2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y1이고 또 하나는 y2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형식적으로 얘는 y1을 독립변수로 보고 y2를 종속변수로 보는 일계미방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계미방을 보다시피 일계미방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2계 자율미분방정식은 변수를 적당하게 치환하면 1계로 낮출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절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문을 두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배웠던 예제 1번, 즉 비감세 자유진자운동 문제 있었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유도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림만 그려보려고 해요. 자, 이제 여기에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이 추의 질량은 m입니다. 그리고 이 추를 매달아놓은 이 줄이 있죠. 이 줄의 길이는 l이에요. 자, 우리는 이 추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이 각을 양의 각이라 한다라고 가정했었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음의 각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자, 이제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타가 너무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서요. 자, 그래서 이 추를 이렇게 쭉 잡아당겼다가 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자운동을 하게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추의 질량이 m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게는 W = mg잖아요. 그리고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자, 이제 복원력은 이쪽으로 작용되죠. 왜냐하면 잡아당기는 방향과 힘에 가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을 해서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이 복원력 -mg 그리고 사인 세타예요.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연장선에서 이 보라색 벡터와 하얀색 벡터의 합이 바로 이 주황색 벡터잖아요. 주황색 벡터.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의 합력을 1로부터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보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평이하고요. 요 직선을 연장한 게 이거라서 요 각도 똑같이 세타고요. 그 요 각도 세타예요. 그래서 삼각비를 적용한 겁니다. 삼각비를 적용해서 mg 사인 세타가 이 보라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거 다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힘하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얻어지는 F = ma 제곱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정리하고 그리고 m으로 나누고 그리고 l로 나누고 다 정리해 보니까 이와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k 그리고 사인 세타죠. 그래서 비선형 미분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서 단 k는 L분의 G를 나타내고 이거는 끈의 길이라서 양수고요. G도 중력과 속도라서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미분방정식을 잘 볼까요? 예제 1번에서 앞 시간에 배웠던 이 미분방정식의 모양을 보면은 K는 그냥 상수일 뿐이고요. 보다시피 여기서 프라임은 T에 대한 미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세타가 종속변수에 해당됩니다. 마치 여기서 보면 y하고 y2' 있는 꼴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이 결국은 자율미분방정식이 되는 한 예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적절하게 치환을 해서 2계를 1계로 낮춰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타라는 이 변수를 y1이라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프라임을 우리는 y2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세타2'은 마치 여기서 y 대신에 세타로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이미 여기 계산 다 해놨으니까 y2'이 여기서는 이제 세타2' 역할을 할 테니까 이걸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똑같이 문자를 y 대신에 y1, y' 대신에 y2로 놓은 것이니까 그대로 이걸로 바꿔놔도 됩니다. 그래서 유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이 미분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타2'은 이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y2, dy1 그리고 y2 플러스 k 그리고 사인 그리고 세타 대신에 y1으로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y1 equal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미분방정식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y1과 y2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마치 변수분력 미방처럼 보이죠. 그래서 왜냐면 y1을 독립변수로 보고 y2를 종속변수로 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미방은 1개 미방 중에서도 또 다루기가 쉬운 변수 미방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
y1을 다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에다 써도 되니까요. y2 dy1을 곱하면 미분의 정의로부터 여기는 dy2가 될 것이고 k 그리고 여기는 sin y1 그리고 dy1 이퀄 0 이와 같이 됩니다. 보다시피 y1은 y1끼리 y2는 y2끼리 변수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을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적분하니까 2분의 1 y2의 제곱 그리고 여기를 적분하죠. 사인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k 코사인 y1 이퀄 c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해가 구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우리는 m 그리고 l의 제곱을 곱해보려고 합니다. 이 식의 양변에 이걸 일식이라 놓을게요. 우리는 일식의 양변에 m은 추의 질량이에요. l은 이 끈의 길이고요. ml의 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자, 이 1번식 양변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그리고 자 ml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ml의 제곱 그리고 y2의 제곱. 이건 한꺼번에 제곱이라 쓸 수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k ml의 제곱 코사인 y1 이퀄 그리고 ml의 제곱을 곱해요. 그래서 ml의 제곱 그리고 c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자, 이 식을 잘 보면 여기 아까 그렸던 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자, 이 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그림이었었잖아요. 여기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여기가 세타였었고 끈이 길이가 L이었어요. 우리는 여기가 요 호의 길이가 X였다라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세타 곱하기 L이 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의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dx dt가 될 것이고 여기 L은 끈의 길이기 때문에 상수예요. 그러니까 L 그리고 세타는 독립변수 t에 대해서 변하는 변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d 세타 dt가 세타 프라임이에요. 이걸 보통 각속도라 얘기를 하죠. 자, 세타 프라임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조금 전에 풀었던 세타 2 프라임 플러스 k 사인 세타 이퀄 제로권에서 세타를 y1으로 세타 프라임은 이 각속도를 y2로 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 프라임이 곧 y2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ly2가 됩니다. ly2의 의미는 곧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니까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잖아요. 보통 이제 독립변수 t를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다룰 때는 시간으로 많이 놓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은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속력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속도의 크기라는 개념으로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속도 또는 이제 속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속도와 속력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냥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니까요. 얘는 그냥 간단히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가 돼요. 얘가 V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ly2가 V가 되니까 이 식은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k m L의 제곱 코사인 y1 이퀄 m L 제곱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운동 에너지 식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총합이 이렇다는 얘기니까 이 오른쪽은 총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전체 에너지.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렇게 ml의 제곱을 곱해보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것이 전체 총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해의 결과, 이 1번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1번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1번식의 모양을 계산하기 좋게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식에서 2분의 1
y2의 제곱은 이퀄 k 그리고 코사인 y1 플러스 c예요. 자, c의 값에 따라서 이 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그림을 봐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 예제 1번을 다룰 때 사용했던 그림, 자,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것을 연립 비선형 미분방정식의 문제를 선형화시키는 과정에서 각각 0, 2파이, 4파이 이런 값들의 의미와 그리고 파이, 3파이, 5파이 등등 이런 값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봤었잖아요. 자, 얘네들은 중심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얘네들은 바로 안장점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들은 전부 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장점에서는 불안정적이다는 것도 확인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C의 값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C가 K였을 때, K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C가 K였을 때고 C가 K보다 클 때가 있고요. 자, 이 그림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C가 마이너스 K일 때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C가 마이너스 K일 때, C가 마이너스 K일 때, 자, 이들은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여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 2분의 y의 제곱이니까 좌변은 실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우변의 결과는 당연히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C가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만약에 코사인 y1이 1이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k 더하기 c가 0보다 크나 같다 해서 이걸 넘기면 이게 1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코사인 y1이 만약에 얘가 1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y1이 1이었을 때 그러면 c는 여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k보다는 크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k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때 c가 마이너스 k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c가 마이너스 k였을 때요. c가 마이너스 k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등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 등호일 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y2가 0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y2가 0이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제일 최소가 되는 값은 이거일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y1이 1이 되는 값은 뭐예요? 이 y1이 짝수별 파이면 되잖아요. 그림을 잘 볼까요? 짝수별 파이는 요거 얘네들이 다 짝수별 파이예요. 이쪽도 있고 계속 갑니다.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c가 마이너스 k이면 y2는 제로가 돼야 되고 더불어서 y1은 짝수별 파이 2n 파이라 쓸게요. 자,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다 만족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얘네들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y2는 제로고 y2가 제로니까 이게 수평축이 y1이고 세로축이 y2거든요. y2가 제로라는 얘기니까 수평축을 지나는 점들을 나타내고 그때 y1이 2n 파이, n은 정수예요. 2n 파이가 돼야 되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바로 c가 마이너스 k가 되는 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저 점들이 바로 c가 마이너스 k가 될 때 나타나는 식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c가 k일 때도 있고 c가 k보다 클 때도 있는데요. 또한 c가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에 있을 때 각각의 그래프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c가 마이너스 k일 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k일 때는 바로 이런 값들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 특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을 대입할 것이냐면은 c가 k이고 저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리고 y2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y1은 여기는 지금 짝수별 파이잖아요. 우리는 홀수별 파이를 생각해 보세요. 2n 뭐 플러스 1이라 쓰겠습니다. n은 정수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이런 점들인데요. 자, 이렇게 되는 점들을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저런 점은 안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점은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C가 K일 때는 그대로 다 대입을 해보세요. C가 K가 되고, 자 이제 Y1이 2n 플러스 1 파이가 된다면은 보세요. Y1이 2n 플러스 1 파이가 된다면 코사인 홀수의 파이잖아요. 코사인 홀수의 파이가 된다면은, 자 코사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게요. 코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0, 여기가 2파이, 그리고 홀수의 파이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1이잖아요. 홀수의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y1이 홀수의 파이였을 때는 코사인 y1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y2는 제로가 되고, 그럼 이게 보세요. 이게 제로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c가 제로가 되려면 c가 k일 때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만족하는 그래프가 실제로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자, 요 점을 다 통과하는 그래프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얘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C가 K가 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에너지를 결정하는 이 상수 C에 의해서 하나하나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C가 마이너스 K가 되면은 얘네들은 요 고정된 점들이 나타나게 돼요. 요런 점들에서는 진자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시했던 파란색 곡선과 노란색 곡선으로 표시했던 이 곡선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C가 K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 C가 K보다 크게 될 경우에는 Y2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보세요. C가 K보다 클 때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절대로 이 수평축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C가 K보다 큰 상태라면은,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얘를 이제 2K로 놔봐요. 편의상. 그러면 요 KK 묶어내면 코사인 Y1 더하기 2인데요. 코사인 Y1 더하기 2는 절대로 0이 될 리 없거든요. K는 양수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보다시피 C가 K보다 크면 저렇게 되는 물결 모양의 파동이 생기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려는 것은 이 C가 그러면 마이너스 K하고 플러스 K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C가 마이너스 K하고 플러스 K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걸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얘를 0이라 놓고 풀어볼게요. 얘를 0이라 놓고 풀면은 주어진 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 가서 하겠습니다. 번호를 붙일까요? 네 번째죠.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C가 마이너스 K하고 플러스 K 사이에 있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 Y2가 제로가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Y2가 만약에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Y2는 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세타 프라임을 말합니다. 각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속도가 제로가 되어버렸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C가 마이너스 K하고 플러스 K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Y2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본다면은,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얘를 0이라 놓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K, 그 다음에 코사인 Y1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렇게 돼 있죠. 얘를 0이라 놓고 풀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서 C는 그럼 마이너스 K 코사인 Y1이 되는데, 이 코사인 그래프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 끝은 이미 계산했어요. C가 K일 때하고 C가 마이너스 K일 때는 이미 따로 계산해 놨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기껏해야 1을 넘지 못하고 기껏해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클 테니까, 그래서 C는 K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K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Y2가 0이 되는 점이 이 안에 어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진자 운동의 움직임이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내려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진자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이 바로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것이 어디 있을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바로 여기에요. 자, Y2가 제로가 되는 점을 푸는 거잖아요. Y2가 제로가 되는 점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여기 점을 찍어 놓은 부분과 이 노란색과 파란색 곡선 말고도 이렇게 요런 점들이 있잖아요. 예, 바로 요런 점들을 지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C의 범위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타원 궤적의 패곡선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런 영역에서는 바로 진자 운동의 움직임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C의 범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제2계 자율 상미분방정식을 1계로 낮추고 그것을 이렇게 위상평면에다 다시 표시한 것을 하나하나 기호를 분석해 보니까, 의미를 잘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에서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자율미분방정식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예제 4번의 문제 뜻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전기 회로 문제를 다룰 때 많이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반데르폴 방정식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미분방정식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Y의 제곱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도 제2계 비선형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뮤가 여기 이제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뮤가 0이었다면 y2' 플러스 y = 제로니까 조화 진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뮤가 아주 작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은 바로 감소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반데르폴 방정식의 문제를 직접 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미분방정식도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겉보기의 식 안에 독립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제2계 자율 상미분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문자를 치환해서 2계를 1계로 낮춰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y를 y1으로 보고요. y'을 y2로 놓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 했던 거니까 그냥 바로 y2'은 결과만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y2'은 dy2 dy1, 아까 여기쯤에다 썼던 거잖아요. dy2 dy1 그리고 y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이 반데르폴 방정식에다가 직접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y2' 대신에 얘를 쓰겠습니다. dy1 y2가 되고 마이너스 뮤 그리고 1 마이너스 y 대신에 y1이에요. y1의 제곱 그리고 y' 대신에 y2 그리고 플러스 y 대신에 y1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dy2 dy 얘네들 넘기고 y2로 나눠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꿔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dy2 dy1 넘기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뮤 1 마이너스 y1의 제곱, 여기 y2인데 넘기고 y2로 나눴으니까 y2는 서로 소거됐고요.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y1인데 그것을 y2항으로 나눈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dy2 dy1이 의미하는 바는, 자, 이 위상평면상에서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만약에 얘가 상수였다라 가정할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냥 상수를 k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면 dy dx니까 그것이 상수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이런 상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건 등경사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상수가 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K는 상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려져 있는 책의 결과의 그림만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우리 이 식을 일단은 모양을 좀 더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넘기고 K를 넘기면은 뮤 1-y1의 제곱 마이너스 K는 이퀄 y2분의 y1인데요. 자, 이 식에서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면 여기가 y1분의 y2죠. 얘를 먼저 쓸게요. y1분의 y2는 이퀄 뒤집어 놨으니까 뮤 1-y1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1이 될 것이고 양변에 y1을 곱해버리면 y2를 y1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의해서 표현한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등경사선의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놓은 것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y2로 y1으로 표시된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교재 그림을 갖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K는 상수를 알기로 했었고요. 우리는 이 뮤는 아주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뮤는 이제 우리가 0.1 정도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K 값을 그때그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등경사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K가 여기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그리고 뮤는 0.1로 잡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조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굵게 표시된 것이 거의 원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있고요. 여기 잘 보면 이 주황색 요 패곡선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에 각각의 이 패곡선에 아주 가까워지는 궤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깥에 있는 얘네들은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선형 구조를 이루면서 점차 이렇게 요 극한 서클에 극한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원은 아닌데요. 원에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요 값에 가까워지고 있고, 요 안에도 잘 보세요. 이 패곡선 바깥의 부분에서 접근해 오는 경로도 있고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뮤가 0.1일 때 나타나는 이 등경사선의 그래프를 반대로 방정식을 만족하는 등경사선의 그래프들의 궤적을 표시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뮤의 값을 좀 더 키우면은 요 패곡선이 약간 찌그러져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모양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얘는 뮤가 1일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뮤가 1일 때. 뮤가 1일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뮤 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이 등경사선을 연결한 이 곡선들의 궤적에 접근을 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이 바깥에는 자, 이런 식으로 바깥에는요 이렇게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이 극한함수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안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뮤가 크면 클수록 아주 빠르게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앞에 그림은 뮤가 좀 작을 때는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감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4장 5전의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이어서 4장 6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